안녕하세요.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법적이 개인회생 제도의 개념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무담보 채무는 10억,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잔액, 즉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투입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거죠. 법 597조 이하.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는 자에 대해 채권자들의 결의 절차를 생략한 간이 신속한 절차죠. 다만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총액보다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적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거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죠. 최소한 파산보다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럼 다른 도산 절차와의 비교, 이것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반회생, 간이회생 제도. 채무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이회생 또는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담보 10억 이상, 담보채무 15억 이상,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회생 절차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시면 됩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 절차는 채권자를 회생채권자, 담보권자조 등 조별로 나누어 각 조별 채권자들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회생채권자는 3분의 2, 회생담보권자는 4분의 3,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각 2분의 1 이런 요건이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거죠. 일반회생 절차의 규정의 체계는 개인회생 절차의 그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일반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이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점. 다만 대부분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 양수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점. 일정 금액 이상은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분기 보고서도 내죠. 3. 신청서의 필수 첨부 서류에 채권자 목록과 회생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회생이나. 개인 회생에서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회생에서는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 목록의 제출과 신고 조사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점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동의를 인가결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산채권에서는 회생채권은 3분의 2, 회생담보권자조는 4분의 3, 간이회생에서는 2분의 1.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법원이 변제 수행에 감독하지 않는 점에서 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그래서 졸업하면 끝나는 거죠. 법원에서 더 이상 관여 안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간 최소 변제를 하고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바로 해주죠. 간이회생 절차는 일반회생에 비하여 결의 요건이 완화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대신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회생 절차와 유사하다. 50억 이하의 영업소득자만 해당됩니다. 50억 이하 있죠. 일반회생 절차는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간이회생 절차는 채무총액이 50억 이하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급여소득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와 비교하는 거는 너무 쉽죠. 개인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을, 물론 여기서는 면제 재산하고 압류 금지하고 관제인이 한껏 포기한 재산을 빼고 남은 팔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 재원화하여 채권자들에게 한껏 배당하고 나머지는 면책되는 거고요. 파산 관제인이 재단의 관리 처분권을 갖고 파산 절차는 재건형, 회생 절차는 파산 절차는 청산형, 이 개인회생은 재건형이죠. 재건이라는 게 붕괴된 걸 다시 짓는다는 거죠. 재건축 생각하면 되죠. 개인 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의 동의를 면책 또는 인가 결정의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의 신청 같은 걸 받아는 주죠. 재산 또는 소득을 변제 재현하거나 이를 분배하거나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현재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곧바로 한가하여 배당하느냐,
또는 현재 가진 재산만큼 청산가치만큼을 장래의 소득 3년에서 5년으로 일정 기간 배당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연역과 입법 목적. 개인회생제도 연역. 개인회생제도는 IMF 사태와 카드 대란을 거치면서 IMF는 1997년, 카드는 2002년입니다. 벌써 20년 됐네요. 본격적으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인회생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의용파산법이 계속 시행되다가, 의용파산법이라는 건 이제 일본 파산법을 말하는 거죠. 파산법이 1962년 제정되었다. 하지만 최초의 파산 신청은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3월에 있었다. 개인 파산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었죠. 한국의 GDP 증가율은 국내 총생산이죠. GDP, GNP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GDP, 요즘 GDP, 옛날에 GNP라 그러는데 요즘 GDP가 더 유용하죠. Gross Domestic Product, 그렇죠?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 노동자들도 이제 월급 받는 거, 국내에서 월급 받는 거 다 포함되죠. 다만 그렇습니다. 95년 정점으로 96년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97년 1월 23일 한보 철강. 참 이게 무서운 거죠. 97년 1월 23일 한보 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이 도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사실상 도산하였다. 각주를 보시면 엄청납니다. 99년 삼립식품 아시죠? 삼립빵, 태평백화점, 진로그룹, 소주, 기아자동차, 그죠? 기아, 쌍방울, 트라이, 그렇죠? 요즘 나오죠. 또 해태제과, 해태타이거스, 뉴코아그룹, 그렇죠? 뉴코아 백화점 있죠? 뉴코아 아울렛 지금도 있습니다. 온누리 여행사는 모르고 한라그룹도 유명했죠. 청구그룹, 청구건설, 대구, 나산백화점, 극동건설, 극동아파트 유명했죠. 삼양식품은 뭐 삼양라면, 파스테르, 단국대학교, 대우그룹 등 100대 기업 중 수십 개 기업들이 도산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도산제도가 완비가 안 됐죠. 이때 도산 절차를 잘 모르니까 같은 큰 저거였죠. 뭐 화이나 이런 건 있었어도 다 정부 주도로, 아니 은행 주도로 막. 국내 기업들이 도산에 들어가서 도산하였다.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한 금융기관들도 부실화되어 도산하기 시작하였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91년 초부터 한국 금융기관에 대해 단기 여신 한도를 축소하였죠. 결국은 우리나라는 100기를 들었죠. 97년 11월 20일 IMF에 금융구제를 요청하였다. 금리가 뭐 그때 엄청났죠. 노트북이 뭐 제가 그때 연수원 들어가기 전인데 노트북 그 뭐 이상한 아주 후진 거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한국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도산 관련법이 정비를 요구하였죠. 그렇죠? 한국 정부는 회사정리법, 화입법을 개정하였다. 근데 이때는 이제 IMF 때는 대기업이 망했죠. IMF 외환위기 발생 직후 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DJ가 이제 대통령 됐죠. 정부는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였죠. 카드 막 7개씩 나눠주고요. 그렇죠? 이를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를 삭제하였다. 엄청 뭐 이건 문제였죠. 그렇죠? 미친놈들이었죠. 좀 한도를 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카드 길거리, 그렇죠? 그 당시에는 길거리 모집하면은 7개인가 8개가 그 직원들이 딱 나와서 쫙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부터 뭐 하나카드, 뭐 우리카드, 좋은은행 카드 쫙, BC카드, 뭐 마스터카드 쫙 있죠. 카드 발급을 늘렸습니다. 가입회원들 중 상당수는 그쵸 소득이 없습니다. 신용이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돌려막기.
국가는 IMF를 조기 졸업하였지만 국가 경제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도 개인은 더욱 그래야 했죠.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2001년 신용카드 이용 한도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신용카드 이용 실적 및 현금 서비스 이용 실적이 급격히 증가했죠. 카드 채무 중 순수 현금 서비스 비중이 늘었어요. 현금 서비스를 통하여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다른 카드사에서 다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도 같이 증가했죠. 카드 한 7개, 8개로 그렇죠. 돌려막기마저 불가능해지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죠. 지금 이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바뀌었지만 이 당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 2002년도 카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카드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때가 월드컵에 취해서 난리 났을 때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신용불량자 수는 IMF 경제 규정 143만 명에서 2097년 말 200만 명, 그 다음에 200만 명 유지하다가 2001년 235만 명, 2002년 263, 2003년 372만 명. 그렇죠? 엄청났죠. 채무자들이 카드 연체로 카드사도 큰 손실이 있게 되었다. 이건 진짜 경제사를 보는 것 같네요. 이 논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혹독한 현실을 되씹어보는 거죠. 7개 카드 전업 카드사는 2000년 흑자, 2001년도 2조 5,750세. 뭐 이게 다 흑자가 써제낀 거죠. 2002년에는 손실, 2013년에는 7조죠. 7조. 7조인가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7조. 7조 7,289억 원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그렇죠? LG가 5조, 외환이 1조, 우리, 삼성. 엄청나죠. LG카드는 결국 망했죠. 망해서 올로 넘어갔죠. 카드사들은 자금 회수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현금 서비스 한도를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에 시달리다가 도산하는 그렇죠. 대개인이 이제 급증하였죠. 이에 따라 내수도 침체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대란이 발생하기 전 2001년 4월부터 카드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카드 대란이 발생한 2002년에는 카드 발급에 대한 규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소일고 양을 고친 거죠. 이러한 조치는 카드사를 비롯한 채권자 회사의 자산 유동성을 회복하는 해결책이다. 하지만 이미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돌려막기를 차단하여 변제 능력 상실을 가속하는 조치였다. 도산 상태에 이르는 개인 채무자가 급급하면서 2002년 9월 30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죠.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경매가 제한되고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채무 상환이 부족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제 개인회생법을 촉구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법무부는 통합도산법 조문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 3월부터. 그래서 이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통합도산법 참여연대는 개인회생 제도만이라도 독자 입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 개인회생 제도 입법을 촉구하였다. 통합도산법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개인회생 위기, 신용위기 상황인데 개인 파산은 사문화되어 있고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조정시 저변한 점을 근거해야 했다. 이때 과감하게 개인 파산으로 그냥 확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은 국민들이 아우 빚을 다 띄어먹냐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금융인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참여연대는 2003년 6월 4일 조배숙 첨정배 의원이 소개로 청원 소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위 청원 소개는 2003년 6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회부되었고요. 법사위는 통합도산법에 관한 정부안의 개인회생 제도를 발췌하여 입법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검토하였고 2003년 6월 24일 소회의원 결국 이제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어요. 결국은 통과됐습니다. 2004년 천정배 의원 채무자성법이 통과됐습니다. 3월 20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제도 입법 목적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회생 제도가 태동하게 된 IMF와
카드 사태의 어떤 이면을 한번 들여다본 거죠. 감사합니다.